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네, 최근에 경제 뉴스를 보면 좋은 소식이 거의 없는데 이 채권 금리가 올랐기 때문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채권은 가격과 금리가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이어서 채권 금리가 올랐다는 건 그만큼 가격이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네, 다시 말해 지금 채권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채권 시장이 가라앉아 있으면 경제 주체인 기업과 가계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자세한 이야기 금융시장부 윤은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주제가 채권 시장 관련 내용인데 최근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개인이 돈을 빌리려면 보통은 은행을 찾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규모가 큰 기업이라면 은행에 갈 수도 있지만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개인이 자기 신용을 기반으로 대출을 받듯이 회사도 자기 신용 등급을 바탕으로 채권을 찍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네. 이걸 회사채라고 합니다. 네. 주로 은행이나 공기업을 제외한 사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을 얘기합니다. 카드나 캐피탈사 같은 은행 외 제2금융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여신 전문 금융회사채라고 해서 여전채라고 부르고요. 네. 최근 채권 시장이 부진하면서 회사채나 여전채 시장의 투자 심리도 유독 좋지가 않습니다. 회사채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줄면서 회사채 금리, 즉 회사가 채권을 찍을 때 지불해야 하는 이자 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 기준금리가 오르면 이제 국채금리가 오르는 건 당연한데 국채금리가 오르는 속도보다 그 회사채 금리가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른가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지표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예. 회사채와 국채와의 금리 스프레드, 금리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회사채 금리에서 국채 금리를 뺀 값을 말하는데요. 네. 국채는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보니까 망해서 상환을 못할 일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에서 최우량 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국채보다 회사채에 더 많은 금리가 붙을 텐데 회사채가 국채보다 얼마나 많은 금리를 주고 있는지 회사채 금리에서 국채 금리를 뺀 신용 스프레드를 통해서 채권 금리의 상대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 한 달 사이에 국채와 회사채 신용등급 AA- 간 3년물간 신용 스프레드 변화 추이입니다. 보시면 우하향하고 있는 게 마이너스 폭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네네. 한 달 전까지 75bp, 그러니까 0.75%포인트였습니다. 네. 국채 시장금리가 4%라면 회사채 시장금리는 4.75%였다 이런 뜻인데요. 예. 이게 지금 차근차근 폭이 넓어지면서 80bp, 0.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프가 내려가면서 숫자가 지금 커지고 있는 거죠. 네, 마이너스가 올라가고 마이너스 절대값이 폭이 커지고 있는 커지면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최근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채권 시장이 좋지 않았던 점을 좀 감안을 하더라도 네. 회사채가 유독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회사채 금리가 올라가면 그 해당 채권에 투자하는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그 회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리는 기업 입장에서는 더 불리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채 금리가 높아졌다는 건 회사들의 이자 비용이 많아졌다는 뜻인데요. 네. 이제 금리 얼마를 주는 채권을 찍어서 이 정도를 조달하겠다 이렇게 투자자를 모집해서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건데 시장에서 회사채에 기대하는 금리가 높아졌다 보니까요. 이제 이렇게 시장 심리가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서 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 발행보다는 은행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아, 은행을요? 네. 네. 은행 기업 대출 추이가 그림을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7월, 8월이나 올해 월 평균 대출액에 비해서 최근인 9월 유독 은행 대출을 많이 찾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은행 대출이 보통 회사채보다는 만기가 짧거든요. 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우선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면 내년쯤에 금리가 다시 내려가지 않겠냐. 그때 장기 채권을 찍어서 자금을 조달하자. 이런 생각으로 회사채 발행을 일단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기업도 기업이지만 가계의 이자 부담도 많이 커졌죠? 네, 맞습니다. 조달 금리가 높아지면 당연히 개별 기업한테도 재무 부담이 될 텐데요. 네. 개인 가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일반 기업이 찍는 회사채보다 카드나 캐피탈이 찍는 여전채 때문인데요. 네.
카드나 캐피탈사들은 수신, 그러니까 예금, 적금처럼 고객들 돈을 받아서 저축해주는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신 전문 회사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은행과 다르게 이렇게 수신 기능이 없고 자금 조달 수단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자금의 상당 부분을 채권 발행에 의존을 합니다. 예. 그래서 카드나 캐피탈이 발행하는 채권의 금리가 높아지면 바로 카드나 캐피탈이 서민들에게 제공하는 할부금융이나 대출 금리도 높아질 수 있는 셈입니다. 아, 예. 카드론의 지금 평균 금리가 지금도 10%대 초중반으로 상당히 높은 편인데 네. 여기에 좀 더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음, 이제 이런 제2금융사 대출 상품은 중저 신용 등급이나 금융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분들에게 부담이 좀 더 가중될 수 있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그 여신금융 전문 회사가 여전체라는 걸 찍어서 네. 그 이제 마련한 돈으로 대출을 해주는데 그 여전체 금리가 오르고 그걸 그 카드론이나 이제 캐피탈 대출에 이제 녹이다 보니까 제2금융권에서 돈 빌린 개인들의 이자 부담이 커졌다 이런 설명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회사채와 그 여전체 금리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겁니까? 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국채 시장 금리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한국 국채 금리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네. 가격이 하락했다는 뜻이죠. 특히 최근 들어서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추석 연휴가 길게 있었잖아요. 네네. 그 연휴가 끝나고 첫날인 10월 4일에는 10년 국채 선물, 이 상품이 사상 최초로 하한가를 맞을 정도로 시장 입장에선 좀 충격적인 수준의 약세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채권 시장이 안 좋아지고 이제 절대적인 국채 금리 수준도 높아진 뒤에 회복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회사채 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음, 이런 회사채가 아무래도 국채, 은행채 혹은 공기업 공단이 찍는 공사채보다 위험도가 높고 신용등급이 낮은 그런 채권인 셈이니까요. 네네. 그래서 채권 시장 전반이 약세를 보일 때 가장 위험도가 높은 채권이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국채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약세를 보인 거는 알겠고 그 회사채나 여전체의 자체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네, 회사채나 여전채의 자체적인 문제도 있는데요. 네. 그 방금 말씀드린 그 회사채보다 더 안전한 채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은행이 찍는 은행채나 공단이 찍는 공사채 발행량이 많아지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 수요를 좀 일부 잡아먹는 구축 효과의 영향도 지금 있습니다. 네. 일단 은행채의 발행량이 9월부터 좀 크게 늘었고요. 이번 달에도 좀 적지 않게 발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시중에 우량한 채권 공급이 많아지고 마침 국채 금리도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량한 은행채 금리도 높게 찍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 4분기에 은행들이 좀 고금리 예금을 유치하려고 경쟁을 많이 했는데 네. 이때 예금 만기가 돌아오면서 은행들이 은행채를 또 많이 찍는 경향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앞서서 기업들이 시장 금리가 높으니까 채권을 안 찍고 은행 대출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네. 이건 은행 입장에서는 또 대출을 내줘야 할 돈이 더 많이 필요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또 은행채 발행을 오히려 늘리는 쪽으로, 그러니까 회사채에는 안 좋은 쪽으로 또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네. 그리고 한전 같은 공기업이 발행하는 공사채 발행량도 꽤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중동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전쟁 때문에 유가 상승 우려가 높아졌는데요.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에너지 공기업에 자금이 더 필요해지는 건 아니냐. 그래서 채권을 더 찍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발행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우량한 채권도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아지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우량한 채권들이 갈수록 더 높은 이자를 주고 발행을 하다 보니까 덜 안전한 회사채가 악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량 채권, 비우량 채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순서대로 해보자면 이제 국채가 위에 있고 네. 그 밑에 은행채, 공사채가 있고 은행채 있고 그 밑으로 이제 회사채와 여전채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각각 이제 공사채, 은행채, 회사채, 여전채에는 신용등급이 매겨져 있고요. 네, 그럼 회사채 중에서도 이제 트리플 A나 더블 A 같은 경우에는 그 우량한 신용등급에 속하는 채권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신용등급상으로는 그렇긴 합니다만 네. 아무래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상환 우려, 기본적인 디폴트 우려를 봤을 때 은행이나 공사를 봤을 때 좀 더 그런 우려가 훨씬 낮다고 보기 때문에요. 같은 신용등급이더라도 그런 은행채나 공사채의 어떤 그런 신용 여건이 더 높다고 판단이 된다고 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공사채나 은행채 이제 돈이 몰리는 그쪽에 금리가 올라갔을 때 그쪽으로 투자금이 몰리는 걸 이제 구축 효과라고 설명을 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한전채나 은행채가 채권 투자 수요를 이제 시장에서 쭉 빨아들이면서 그 채권 시장 블랙홀이 됐다라는 말도 이제 많이 들었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이런 상황을 두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앞으로 이제 회사채와 여전채 그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고채 금리가 현재 너무 높아진 상황이라 이 부분이 좀 회복이 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야 회사채 투심도 살아날 것 같다는 것이 시장의 중론입니다. 아, 예. 지금 한국 국채 금리는 미국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데요. 네. 당분간은 미국 금리 전망이 밝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연준도 매파 기조를 아주 거두고 있지는 않고 네.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매파 기조를 거두지 않는다는 건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추가 금리 인상을 한 차례 더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아직 거둔 상황은 아니어서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금리도 오를 만큼 올랐다. 추가로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 공간이 많지는 않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당분간 이런 회사채나 여전채 시장의 약세도 좀 더 크게 지속될 수 있지만 그 정도나 폭이 크진 않을 거다. 아. 이렇게 얘기가 많고요. 네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11월쯤에 이제 FOMC도 소화를 하고 네. 미국의 어떤 예산안 셧다운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면은 네. 국채 금리도 안정되고 회사채나 여전채 시장도 다시 활기가 돌지 않겠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는 뭐 이제 안정세를 찾을 거라고 하셨고 은행채나 공사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네, 이런 우량채 발행량 추이도 분명 지켜봐야 하겠는데요. 네. 연말에 예금 만기 도래 같은 앞서 말씀드린 은행채 증가 요인이 여전히 있긴 합니다. 네. 다만 은행채 발행량이 지난달이 고점이어서 이제 이런 수준으로 계속 지속되진 않을 거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네. 지난달까지는 3분기 중에 은행채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이 많아서 발행이 많았던 측면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해 이맘때부터 4분기 들어서부터는 당국에서는 은행채 발행을 좀 자제를 시키면서 4분기에 돌아오는 만기 물량이 적습니다. 네. 이제 곧 차환을 해야 할 다시 채권을 발행해서 돌아오는 금액을 막아야 할 그런 물량이 지난 3분기 9월까지보다는 좀 적어진 상황인 셈입니다. 네네. 그리고 또 시장에서는 이런 회사채나 여전채 같은 시장이 향후에 더 크게 부담을 받는다면 정책적인 대응에 당국이 나설 수도 있다.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난달 말쯤에 금융당국이 은행채 발행 한도 제한을 해제를 했는데 네. 이와 동시에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라고 하는 LCR 자본 비율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은행이 이만큼의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비율을 좀 넉넉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준 건데요. 이런 조치 자체를 당국이 이런 시장의 수급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문제가 생기면 대응을 할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로 인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에서는 회사채와 여전채 관련된 이야기 윤은별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